우선은 기말고사는 문법 범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법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부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좀 찍게 되었습니다. 좀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시험 문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특징을 말씀드린 후에 기말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우선 30문항으로 전문항 객관식이 출제가 되었고요. 원래 건대부고 1학년은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부담감이 덜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문항 구성을 보면은 10문항 정도가 모의고사 범위, 그 다음에 20문항 정도가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 보니까 그 문항 간 난이도 격차가 좀 상당히 벌어진 편인데요. 일부 지역적인 문제가 좀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적 문제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좀 흘려가듯이 좀 말씀하셨던 것들을 토대로 출제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 시간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지를 기반으로 많이 출제를 했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각 작품의 핵심 개념, 기본 문제들에 담아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대부고는 정말 많이 그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역적 문제를 위해서 학습지를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내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학습지를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다. 그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뭔가 그리 특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뒤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시험지를 보시면 이제 3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어휘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고난도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제 2개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오답을 고른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문제는 예상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문제가 나오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그 3번 문항의 질문 자체가 어휘의 문맥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이 되는 것은 있지만 그거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기 때문에 뭔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기보다는 모두가 틀리는 문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가보시면 7번 문항에서 또 좀 지역적인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원이 좀 지역적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단원이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단원인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 1-1단원에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라고 해서 진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지역적인 선지를 내고 있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 거기에서 문제 유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린 바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출제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학 작품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단원에서 좀 집중을 확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느 부분을 출제하면 학생들이 헷갈릴지 워낙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원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원은 어떤 방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선택지를 구성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꼭 학교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범위 부분은 원래 모의고사 문제에서 거의 동일한 문제 유형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기를 제시했다면 똑같이 보기를 제시하는 문제 유형, 모의고사에서 표현상 특징을 비교했다면 똑같이 시험 문제에서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고 거의 선택지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만 있고 문제 유형을 좀 파악을 해놨다면은 사실 선택지를 읽고 판단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 시험 범위인 정지용의 향수랑 연계해서 같은 시인인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서 자체도 유사하고 각각의 선지들을 보면 어떤 주제의식이나 화자의 정서 심리를 물어보는 건 단 한 개도 없고 표현상 특징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냥 외부 지문은 나왔으나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 특징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말고사는 문법 범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법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문법을 수업을 듣고 흘려듣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날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들었으면은 바로바로 집에 가서 복습하고 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 영역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독서지문 특성상 여러분들이 기억으로 많이 풀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공부를 할 때에 그 출제될 독서 영역 3개에 대해서 최대한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서 이 문단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왜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인 거지? 라는 그런 다양한 방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 안에 사용된 그 개념들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험 문제에서는 선택지만 조금씩 교체되고 문제 유형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그 본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간고사가 쉬웠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기말고사는 어려울 겁니다. 밸런스를 맞출 겁니다. 뭐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이 들어간다는 거는 난이도를 제외하고서라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말고사에는 좀 공부를 착실하게 하셔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하는 성적을 성취하고 또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건대부고 1학년 중간고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